아빠가 들려주는 세상 잠일 블로그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웹페이지 로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네이버 위젯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위젯 만들기라는 것은 쉽죠. 그냥 네이버 위젯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웹페이지의 로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컴퓨터의 로직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네이버 위젯을 만들지 않는 사람, 네이버 블로그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도 이걸 알아두면 언젠간 자신이 컴퓨터를 하거나 뭐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개념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네이버 하지 않는 사람도 이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위젯 만들기라는 걸 통해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네이버 위젯을 만들려면 위젯에 어울리는 그림을 넣어야 됩니다. 그 그림에 정해져 있는데요. 가로가 170 픽셀인 것만 돼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서 그 작업하면 되게 편한데 많은 분들이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파워포인트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슬라이드 크기에다가 사용자 지정 크기를 한 다음에 여기를 너비가 170 픽셀이니까 170px 한글로 아닌 영어로 px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이게 반영이 돼요. 근데 이미 제가 그렇게 해뒀기 때문에 한 번만 해두면 이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로 크기는 좀 자유로운데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세로 크기를 정했습니다. 요 가로만 정하면 되고요. 제가 이전에 낸 책인데 아직 위젯을 만들지 않은 게 있어요. 네이버 위젯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강의를 하면서 위젯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작업하면서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파일을 갖다 넣죠. 그럼 이거까지는 다 하시잖아요. 여기 크게 맞춥니다. 자, 맞추면 이 정도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밑에 잘리는 거죠. 이만큼이. 뭐 잘려도 상관없겠군. 또는 이걸 약간 올려서 그림은요. 이렇게 해서 그림은 이 밑에 있는 여기 잘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올렸어요. 이쪽 흰 몇 분을 자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실제 보이는 거는 요걸 봐도 되고요. 슬라이드 쇼 Shift F5를 해보면 그림을 알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잘리는 게 어떤 건지를. 그래서 적당히 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파일 이름은 자동으로 네이버 위젯 만들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네이버 위젯 만들기라고 PPT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JPG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다큐멘트 안에다가 JPG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가로가 170 픽셀이 되게끔 만들어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마이 다큐멘트 안에 네이버 위젯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요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로가 딱 정해져서. 이거는 저장했다가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닫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블로그에 가서 글을 하나 써야 돼요. 글쓰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글을 써야 되는데 아까 글 제목은 미리 만들어 둔 게 있어요. 책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저는 신간 안내 착 해서 SPSS보다 쉬운 R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써야 되는데 요거를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적당히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새 책이 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알려드리네요. 강의도 계획 중입니다. 강의 링크는 강의 링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 블로그 이전에 어제 썼던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강의 링크는 딱 이렇게 써다 쳐요. 그런데 이 글자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요거를 그대로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X 해요. 그 다음에 글자를 바꿀 수 있지만 여기 컨트롤 V 한 다음에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메모장에 한번 가면
그 스타일이 다 지워지거든요. 그다음에 컨트롤 C 해요. 요 사이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요게 더 편합니다. 뭐 글자를 폰트 바꾸고 하는 거다. 새 책이 나왔어요. 너무 늦게 알려드리네요. 강의 링크는 딱 해서 아래에 이렇게 이제 글을 쓰다 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든 그림을 넣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을 새 책이 나왔어요. 요 밑에다가 여기다 그림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넣겠습니다. 아까 만든 사진이죠. 그래서 내 PC에 가서 그 다음에 다큐먼트 가면 제일 최근에 만든 조금 전에 만든 여기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때 900 픽셀이 아니고 170 픽셀인데 그냥 원본 크기 하게 되면 됩니다. 올리기 하게 되면 이게 나왔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뭐 태그도 좀 달고 R 띄우고 SPSS 쉬운 거니까 띄우고 쉬운 R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글이 만들어져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요 뒤에 여기에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크롬에서 하면 안 생기고 이 파이어폭스에서 하면 이게 잘 생겨요. 그러면 요거는 모양이 안 좋으니까 수정해서 근데 제가 크롬도 좋은데 파이어폭스를 이전에 쓰다 보니까 파이어폭스를 자꾸 쓰게 돼요. 밑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치우면 돼요.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딜리트해서 갔어요. 그럼 됐죠? 그 다음 다시 확인해줘요. 자, 그럼 일단 그림이 올랐거든요. 여기서가 이제 위젯 만들기입니다. 이거 지금까지는 포스트를 만드는 거였죠.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카피 이미지가 아니고 우클릭해서 카피 이미지 링크 이미지의 주소를 적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됐어요. 이제 블로그에 가서 이제부터 위젯 만들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에 들어가요. 꾸미기 설정에서 위젯 설정이 있어요. 꾸미기 설정, 위젯 설정에서 보면 쭉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차를 맛보는 여인 이것이 제일 뭐 만만해서 이거를 바꾸든지 여러 진단값 요걸 바꿀게요. 그럼 여러 진단값이죠. 요거를 왜냐하면 이제 위젯이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쭉 보면 이거거든요. 이것을 에디트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 이건데 이것이 나중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해서 나중에 어딘가 저장해 두려고 요 밑에 이 값을 요렇게 해서 카피를 해둬요. 나중에 하다 보니 또 이게 지금 없어지지만 또 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상태가 됐는데 이제는 요 위에 만든 거 새로 만든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X 해서 여기서 넣는데 요렇게 된 요건 링크 주소거든요. 그 다음에 src 다운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 다른 다운표까지 요까지를 딱 지우고 지워졌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든 제 블로그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완성됐잖아요. 이거를 카피해요. 복사를 하면 이게 주소가 복사됐거든요. 이걸 오케이. 여기다 하나 붙여놔요. 이런 식으로 메모장을 잘 활용하시면 편해요.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 가서 이제는 href라고 된 요거 있죠. 여기를 요까지를 딱 지운 다음에 다운표도 사이에 딱 붙여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 그림이 딱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PSS보다 쉬운 R 이렇게 해서 제목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눌러주는 순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은 요걸 보여주고 이 그림을 클릭하는 순간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확인했습니다. 됐고 수정 반영돼서 자,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리 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 되겠죠? 자, 미리 보기를 닫고 아래쪽에 가시면 미리 보기 말고 적용이 있거든요. 적용을 하게 되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위젯이 만들어졌고요. 이 위젯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게 되면 그림도 보여주고 그 링크를 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제 웹에는 그림을 올려놓고 그 그림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는 걸 방금 보셨잖아요. 그처럼 상당수 데이터들이 그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어딘가 공간에 저장되고 그것을 불러오는 식으로. 근데 이걸 그래서 위젯을 만드는 걸 잘 알면 우리 홈페이지 같은 꾸밀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파일을 어딘가 올려놓고 그 파일을 불러넣으셔야 되는데 그 파일 이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 그 자리에다가 그 파일을 딱 넣게 되면 그걸 폴더라 그럴게요. 그 폴더에다가 그 이름을 넣는데 기존에 있던 그림 대신에 다른 그림을 똑같은 이름으로 덮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처럼 위젯 같은 경우도 그 그림을 그대로 와서 불러주기 때문에 그림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도 구성되어 있고 뭐 블로그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웹페이지 꾸미거나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에다 그림을 올리고 이 그림을 했잖아요. 그럼 네이버 블로그 그림 올린 것에 주소가 있었고 우리 그걸 위젯에 활용했거든요. 그처럼 다른 웹페이지를 만들 때도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그 그림을 갖다 올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이렇게 그림만 올려놓고 그 블로그 주소, 그 그림의 주소만 따오게 해서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그림을 올리고 그림을 따 주소를 받고 위키피디아에 올려진 그림이 있고 위키피디아에 올려진 그림의 주소를 받아서 내 블로그나 딴 데 웹페이지에다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것의 주소를 알면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대충 아주 프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제 뭐 이 정도 이해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웹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예.